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칠판 강의만 하면은 존댓말이 나와. 예, 하여튼 여기만 오면은 이렇게 존댓말이 나오긴 하네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조금 막말한 게 좀 많았어.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을 좀 많이 할 때는 이게 칠판 강의를 하던 또 그냥 앉아서 강의를 하던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은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한 게 처음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이제 신설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본 강의에서 3년 반을 했고 그 전에도 뭐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는 활동 안 했지만은 활동하기 전에도 계속 했었어요. 뭐 센터만 없을 뿐이지 저는 직접 전화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방문해서 방문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한지 꽤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의사들하고 다르게 의사들은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 또 업무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아이들 진료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저는 오로지 이 뇌에 대해서만 팠어요. 뇌와 학습에 대해서만 10년 이상을 팠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보는 관점도 제가 다르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랑 완전히 다른 학습 방식이 됐고 또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이들 성향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아이들하고 코로나 이후 아이들하고 제가 또 상담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전반적으로 유아 시기 아이들, 학교 가기 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알파 세대로 좀 봐야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점이 언제 왔는지에 따라서 또 상담이 또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학교 간 그때 왔다 갔다에 코로나 시기가 들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또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또 그거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긴 아이들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달리 어린이집도 빨리 보내는데 물어보면은 육아하기 귀찮으니까는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제 어머니들하고 통화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지역 상관없이 랜덤으로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화하시는 어머니들마다 다 그래.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뭐 25개월, 24개월에 보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보내냐고 어이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ADHD, 또 나중에 유사자폐도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유사자폐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하면은, 애착장애구나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반응성 애착장애가 같은 말로 유사자폐란 뜻이거든요. 유사자폐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유사자폐랑 실질적인 완전 자폐랑은 달라요. 아이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ADHD도 마찬가지긴 해요. 원래 선천적인 ADHD랑 후천적인 ADHD랑 아이들 얼굴 생김새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딱 봤을 때 그냥 잘생기고 멀쩡해요. 근데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후천성 ADHD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어떻게 아냐? 그럼 대체적으로 아이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게 일반 엄마들은 몰라요. 왜 아이들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담사들이나 또 의사들은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일반적인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얘가 선천적으로 생겼는지 또 후천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선천성이나 선천성 ADHD 또 선천성 자폐 스펙트럼 이런 아이들은 태생부터 24개월 내에 비슷한 증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또 안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대로 태어났는데 이런 자폐 스펙트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보통 나타나는 게 36개월 전후에서 아이들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를 약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선천성 ADHD 같은 경우는 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달라요. 그래서 선천성 ADHD 같은 아이들, 요런 애들은 24개월 내에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책류가 있죠. 자체가 불가능해요. 책류가 전직 깔아놓고 아이랑 같이 뭐 8개월, 9개월부터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책 읽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 절대 안 돼요. 아이 혼자 책 봐?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아이가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ADHD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혼자서 앉아서 책을 2시간, 3시간씩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4개월 전에 이런 책 육아도 같이 하고, 그다음 아이가 얌전하고 막 이랬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절대 선천성 ADHD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선천성 자폐 스펙트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게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ADHD는 아니란 소리예요. 책 육아를 했던 아이들은 ADHD가 아니에요. 제가 왜 얘가 후천성 ADHD니 아니니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전에 아이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지금 현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거 젖먹이 때부터 물어봐요. 젖먹이 때는 어땠냐, 아이가 어땠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개월수 0개월부터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12개월, 24개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문제예요? 24개월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는 분명히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뭔가를 했단 소리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선천성 ADHD나 선천성 자폐 스펙트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게 좀 애매해. 찾기가 이게 선천성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왜 일반 아이들은 거의 비슷하거든. 자폐 스펙트럼은. 선천성 ADHD는 보통 선천성 ADHD 키우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24개월 동안 키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 아이들을.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학군지 지역에서 지금 후천성 ADHD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마찬가지 후천성 자폐 스펙트럼인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엄마랑 거의 안 있고 주로 기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기관 생활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보육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기고 밖에 안 나가고 또 집에 와서도 계속 책류관이 공부니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호명 반응 또 눈 맞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들 문제 생기는데 이거를 요즘은 그냥 내성적인 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얘는 반응성 애착장애인데 그냥 내성적인 아이야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그래서 요즘은 기간을 빨리 보내고 또 공부나 또 영유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면은 이 반응성 애착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요. 또 특히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 얘네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강압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런 틀에 박혀 있는 영유나 아니 또는 학습식 유치원 이런 데를 보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전두엽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약 4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상 행동들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약 5세경 병원 가면은 ADHD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ADHD가 선천적으로 나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36개월까지 어떠한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책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해놓고 나중에 ADHD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를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또 남들 하는 거 쫓아가지고 우리 아이도 뭐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쪽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명히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후천성 ADHD가 생긴 거야. 제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아이들 키우시는 24개월 이전의 어머니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후천성 ADHD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하거나 빼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들이 했던 그 전초에 있던 그 과정을 지금 아이를 키우는 24개월 이상 어머니들도 밟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아이가 지금 운의 성격인지 잔의 성격인지도 원래는 36개월이 지나야 알아요. 그래서 36개월에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는 거고, 아이들이 성향이 바뀌는 것도 36개월 이후에요. 36개월 뭐 전후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아이랑 이런 좌뇌학습 쪽에 대한 걸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아이랑 애착 관계를 쌓고 기본적으로 아이랑 놀아주고 밖에 생활을 하고 그것만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36개월 이후에 아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집에서 책을 놔두면 안 되는 거고. 그래야 아는 거야. 그리고 책을 안 놔뒀으면은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도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들을 보였던 아이들의 집에 가보면은 거의 다 막 책이 막 300권씩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건지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36개월 이후에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들이 책을 계속 넘기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봐봐요. 생각을 해봐. 책이 없으면 책을 넘길 수가 있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얘가 책으로 인해서 생긴 건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야. 책이 있었기 때문에. 책 육아를 계속 했고 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36개월 이후가 지났는데도 얘가 원래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를 몰라. 이걸 확실히 해야 나중에 60개월까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나오는데, 벌써 책으로 인해 가지고 운해형 아이들도 책이 편하구나 이런 걸 느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안 만지게 되는 거야. 좌뇌형 아이들은 이건 내 거다. 물 만난 고기처럼 책을 더 보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6개월 이후부터 좌뇌형 아이들은 책에 대한 강박 증상을 보이게 되고,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책 외에 만질 수 있는 게 소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나 굴리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 궁금하면은 근처 애들 다 찾아봐. 다 그러고 있지. 이 전지 시스템이 왜 나왔냐면은 얘네가 코로나 때 안 팔렸거든. 그러니까는 재고가 쌓이니까는 그냥 36개월 이후에 해야 되는 그 책들을 영화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영화 시기에 했던 그 네모난 책들, 그런 것들 대충 섞어가지고 이게 판 거야. 그러니까는 책 좀 읽었던 엄마들은 야 이거 아닌데, 전지를 사고 나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산 게 아까우니까 계속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 나이에 막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개월 지났더니 이제는 저 뭐야 60개월부터 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봐야 되는 그 책들이 안 팔리네. 그러니까는 또 내려서 36개월부터 60개월까지 읽히고, 또 60개월짜리 또 읽었더니 이제는 애들이 다 이상해져 가지고 책을 안 읽네. 그랬더니 3학년 거부터 읽어야 될 책을 쫙 내려놓고서는 무슨 애들이 과학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헛소리들 하고 이제 과학 도서를 읽히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 책들을 계속 보는 거야, 유아 시기 때. 근데 엄마들이 보면은 괜찮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왜 착각하는지 알아? 분명히 엄마들은 얘네들 유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책들은 좋기야 하지. 근데 이걸 초등학생이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 내용이 좋으니까는 우리 애들 읽으면 좋겠지 하고 내려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주변에서 또 다 하고 있어.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책을 권장하는 그룹에 만약 10명 있으면은 3명이 영업사원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엄마들 모임 있잖아. 거기 가면은 30%가 영업사원들이라니까. 그러면서 꼬드기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이제 추종자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10명 중에 6명이 영업사원과 그 추종자들이야. 그럼 그 그룹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또 해야 돼. 왜 안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마. 이 아이가 똑똑해지면은 알아서 엄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언급을 그냥 막말로만 언급을 하는 게 아니야. 저도 이거 나름대로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또 후천성 ADHD나 또 이런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을 봐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봐가면서 10년 이상 한 거예요, 저도. 참,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세요. 이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보통 이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이거의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의사들 해석하고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인 해석, 또 일반 상담사 해석이 나와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뇌 전두엽이나 또 뇌 회로 신경
여기서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상담사들의 해석이나 또는 일반인의 해석은 종류가 많다 이거야. 뭐 임신할 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임신 3개월 내에 보통 아이의 태아의 대충 구조가 다 잡히는데, 신경 구조 같은 경우는 이미 임신 3개월에 끝나요. 근데 임신한지 모르고 술을 마셨을 경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 또 착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제 종류예요. 근데 문제 종류인데 이 종류에 의해 가지고 도대체 임신 3개월이나 4개월 어느 뇌에 어느 신경이 다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게 이런 과학적인 의견이고, 상담사들은 이런 종류가 많다 보니까는 이 여러 종류에서 나오는 게 이런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선천적인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도 모르는데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가 도대체 이 얘기인지가 저는 두 가지로 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로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뇌 신경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쪽으로 보게 돼요. 이거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천적이 나왔다는 거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뇌의 전두엽을 얘기하고 뇌의 신경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기다 대고 이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선천적인 문제고, 대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선천적인 문제 외에 후천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후천적으로 집안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증상들이 나온단 말이야. 뭐 후천성 ADHD든 반응성 애착장애든 또 여러 가지 애가 내성적이 된다든지 또 제대로 눈 맞춤을 많이 못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암기를 굉장히 잘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산만스러운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건 하는데 본인이 싫어하는 건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뇌형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지. 마찬가지 이게 만들기 그리기를 많이 잘하는 아이들이 학습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좌뇌 쪽 학습에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학습 쪽을 많이 해. 유아식인데 얘가 만들기 그리기 못해. 얘 이상한 거야. 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ADHD 특징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또 핀란드나 이런 데 데리고 가봐. 걔네들 다 ADHD야 걔네들. 왜냐고? 이런 우뇌형 성격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우뇌형 성격을 걔네들은 전 아이들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그거 ADHD 특징 딱 갖다 놓잖아. 그러면은 걔네들 다 이상 증상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왜? 걔네들은 문제 학습을 안 하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문제 학습에 관련된 거를 하라고 애들을 딱 앉혀놓고 하잖아. 그럼 걔네들 해? 안 해. 걔네들 1, 2, 3, 4도 몰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덧셈 뺄셈도 하나도 몰라. 나라에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한테 앉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테스트를 그대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웩슬 테스트 그대로 하잖아. 걔네들 다 경계성 지능이야.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잘못됐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인식이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다 변질이 돼요. 세계 공용으로 쓰는 것도 우리나라에 오면 변질이 돼.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따지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일반적인 원인인지 아니면은 뇌신경적인 원인인지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주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선천적인 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건 저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데, 후천적인 부분은 최소한 아이들을 후천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고 아이 나름대로 키워야지. 엄마가 자뇌형이니까 애들도 강제로 자뇌형으로 키우겠다. 어? 나는 독서하는 걸 좋으니까는 아이도 독서하는 애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막 12개월부터 계속 책을 많이 읽히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아이도 아이만의 인격이 있고 자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 거 강의는 뭔가 아이를 병하고 싶은 이런 어머니들이 하는 거고, 뭐 제 강의 듣기 싫으시면은 안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그 아이가 잘 되더라도 저한테는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시간 다 빼가면서 이익도 없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저는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크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들도 좀 바뀌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아픈 아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 강의 목적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잘 커가지고 대기업 사장이 됐다, 대기업 회장이 됐다, 또 운이 좋아서 잘 컸는데 또 머리까지 비상해져가지고 S대 의대를 갔다, 그러더라도 저한테는 이익되는 게 없어. 뭐 나중에 어머니들 중에서 고맙다고 우리 애가 의사가 됐으니까 와가지고 뭐 종합검진을 공짜로 해주겠다. 그런 어머니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어차피 20년 후니까 제가 그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 다 됐어요. 20년 후면은 70이란 말이야. 그 아이가 커서 만약에 의사가 되면은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나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성공을 한다 그래도 제가 그 덕을 보지는 못해.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제 나이가 75, 80인데 생각을 해봐. 제가 뭐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들한테 나쁘게 하려고 뭐 얼마까지 내가 살지 모르겠지만은 막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교육 자체가.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들 다 교수들 강의를 듣고 왔는지 아니면은 조기 교육에 그것만 한뜻 듣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조기 교육 강의 자체가 이미 돈하고 연결돼 있거든. 돈이 있어야 걔네들이 움직여.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 시간, 제 돈 다 투자를 해서 한 거야. 예. 이거 해가지고 간혹 엄마들이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준 건 있어. 그런 거야. 그냥 딱 그거. 제가 본 강의 3년 반 하면서 유튜브 수익금 20만 원 들었어요. 20만 원. 3년 반을.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만 거의 한 몇천 시간 이상 소비를 했지. 거기다가 하루도 안 빼놓고 아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거 한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유튜브 수익금 딸랑 20만 원 벌었단 말이야. 그 20만 원 벌자고 제가 이런 쓸데없는 연구를 했을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후천성 ADHD가 걸렸는지 뭐 반응성 애착 장애가 지금 생긴 상태로 제 거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좀 뜨끔뜨끔 할 거야. 제가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분들도 있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겼다는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증거 대고 안 대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주변만 보면 다 생겼다니까? 있다니까? 정 궁금하면 대치동을 가봐요. 걔네들이 어떤가? 걔네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대치동 주변에 엄마들한테 물어봐. 애들이 어떤가? 그 엄마들은 어차피 내 강의 안 들어. 그러니까는 뭐 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서 직접 물어봐. 애들이 어떤가? 제가 얘기한 그 증상들 그대로 나왔고 기본이 반응성 애착장애예요. 애들이. 근데 그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내성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지. 이게 좀 무거운 얘기긴 했어. 근데 이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후천석으로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천석으로 나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원인이 너무 많아. 근데 24개월까지 만약에 정상이었다면은 후천성 ADHD 같은 경우는 100% 지방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영유는 지방 교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엄마가 원해서 보냈잖아. 또는 뭐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원해서 보냈잖아.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보냈고 갔는데 아이가 이런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고 지금 대치동에서는 그렇게 ADHD가 걸렸는데도 약을 먹여가면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냐고. 분명히 36개월까지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막 그렇게 보냈던 아이들이 그런데 학습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이상 증세가 생겼는데 그걸 약을 먹여가면서 계속 보내. 왜? 돈 쓴 게 아깝다고. 영어 하는데 돈 쓴 게 아깝다고. 이걸 또 보내면서 또 집에 와가지고 또 ADHD 걸린 아이들을 약을 먹여가면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있어.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아이도 하나의 인격인데 왜 애들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제발 아이랑 놀아요. 아이가 편하고 아이가 놀아야 뇌 발달이 더 되고 아이들 도파민이 증가가 되면서 뭔가를 또 하나를 더 하려고 하고 엄마랑 애착이 쌓이면서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되면은 서로를 위해서 아이가 엄마랑 윈윈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해요. 그만큼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공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해. 강압적으로 얘를 서울대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서울대 갈 때 되면은 이 꼬마애가 몇 년 후야. 14, 15년 후야. 지금 갓난쟁이는 20년 후란 말이야.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또 서울대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닌 거야. 지금 내신 제도랑 수능 제도도 이제 다 바뀔 텐데 일단 뭐 공부 시켜놓으면 뭐 바뀌어도 다 될 것 같지? 절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언급들을 계속 할 거예요. 거의 너무 불편하시면은 그냥 강의 안 들으시면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정상적으로 좀 뇌질환 없이 편안하게 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20살 넘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과 기술을 마련을 해주는 게 제 강의 목적이에요. 얘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자기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교육. 그게 제가 원하는 교육이에요. 아이를 공부시킬 목적이면은 제 강의 듣지 마시고요. 조기 교육이나 아니면은 열심히 아이들 혹사를 시키더라도 공부를 시키는 그런 교육 강의를 들으세요. 저랑 안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언제 기회 되면은 조만간 ADHD나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또 요거에 대한 후천성으로 나오는 것들 또 영아 시기에 확인하는 방법 또 후천성으로 확인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일반 ADHD나 또는 운해형 아이들의 이런 다른 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